앞에서 두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과 저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. 제 공약 첫 번째 교민 경제 활성화를 놓을 때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진짜 나라님도 할 수 없다는 경제 활성화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. 그렇다면 제가 턱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. 제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로 나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신규 사업자는 IRD하고 제가 윈지와 한인회의 미팅에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. 의외로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, 한국인들은. 그런데 기본 상식 없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, 교민 대 교민으로 사업이 이렇게 인수인계가 될 때 나쁜 말로 하면 사기를 많이 당했다라는 식으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. 같은 동족 간에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, 그러면 가장 크게 생각했던 이민 공동체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한인회에선 해줄 게 무엇이냐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한인회로 민원 들어오는 거 많습니다. 실질적인 이름을 달고 누가 누구를 사기쳤다, 이 말이 가장 아픈 말입니다.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. 저희는 어떤 제재기관이 아니거든요.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. 그러면 그것을 정부기관이나 어디에 고충센터에다 넘길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, 사기를 당한 사람이나 사기를 친 사람이나 두 양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. 아주 작은 거였는데도. 그래서 기존 사업자에서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면, 신규 사업자는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하시기 전에 기본 컨설팅을 받기를 원합니다. 그 비용이 힘드시다면 저희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대행해서 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 컨설팅을 해줄 거예요.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여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서 그래도 알차게 실질적으로 하셨다 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물론 같은 동종업계의 경쟁이라는 건 대단합니다. 서로. 하지만 동종업계가 이렇게 특이한 이민이라는 생활 속에서 살 때는 서로가 협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업체마다 멘토 시스템을 둬서 많이 힘들 겁니다. 하지만 희망자도 있었습니다. 제가 그러니까 사직하기 이전에 나온 게 학원연합회, 학원이면 유학원들끼리, 이민업계는 이민업계들이 어떤 연합회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지만 잘 안 됐지만 거기에서 어떤 멘토가 되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번에는 대여리 사업에 대한 어떤 분이 대충의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캐시플로우를 잡아야 되고 어떤 투자 금액을 하게,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왔습니다. 그걸 생각해서 써놓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제가 IRD와 미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, IRD에는 아직도 한국어 버전으로 된 웹사이트에 한국어 버전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. 워낙 큰 업체고 워낙 적은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, 그 대신 그러면 제가 제안한 사항은 뭐냐면, 3분 됐습니까? 예. 이거 상당히 작은 거예요. 예.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더 하십시오. 예. 그러니까 가장 매일 뜨는 새 텍세이션의 법칙이 있답니다. 매일 신규 텍스법이 나온답니다. 그거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접할 수 있게 한국어로 하는 한국어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과, 그 다음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실상 이 나라가 언어도 안 통하고 세법이 틀리기 때문에 뭘 드려야 되냐면 꼭 회계사를 드려야 됩니다. 근데 회계사를 할 수 있는, 정말 본인들의 주당 인컴이 얼마 안 되는데 회계사에게 얼마씩 내고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세법을 아껴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. 그건 아주 쉬운 거고 통역 서비스까지 다 대주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. 그 다음 제가 또 쓴 것 중에 기존 자매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육. 부산가는 벌써 50년째가 됩니다. 근데 실질적인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. 델리게이션 팀들이 한인의 날이나 코리안 나잇에 오셔서 시청에 가서 시장하고 면담하는 수준이었지. 근데 이번에 시청에서 그 경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, 아스라는 분이 심각하게 제안하셨습니다. 우리가 부산하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게 굉장히 우리가 밀접하게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마린 비즈니스더라. 그래서
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뉴질랜드는 요트에 가장 훌륭한 요트를 지을 수 있는 생산국이랍니다. 근데 그게 생산 라인이 분업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핸드메이드로 되는 거랍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300만 불 이상. 근데 그게 한 건, 두 건씩 코트라나 한국의 정부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수주가 있답니다. 한국인이. 그럼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했을 때는 이게 워낙 원가가 비싼 거기 때문에 이것도 비즈니스 활성화에 되지 않겠느냐는 구체적인 안이 왔습니다. 그 다음 자매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요거 마지막 되겠습니다. 여태까지는 어학연수단이었습니다. 가장 구체적인 실질적인 건데 이제는 어학연수단 학생을 상대로 한 어학연수단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교사를 위한 어학연수단을 저희가 설립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? 유학을 막자자입니다. 저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교사진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. 저희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어학연수가 많이 오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안 좋겠지만 일단은 교사 연수라도 활성화시켜서 계속적으로 유학 업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얘기였습니다.